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에게 유튜브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주로 음향, 영상, 인터넷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종합되어 있는 유튜브, 그리고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주 구독자 축은 주로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그런 쪽에서 약간 추억을 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 또는 7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는 주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종환 선생님, 밤을 잊은 그대에게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라디오를 듣고 내가 시청한, 다시 말씀드려 그 당시 말로 리퀘스트를 한 음악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불 속에 숨어서 들었던 다음 곡은 또 뭐가 나올지를 봤던 그런 아련한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방송을 진행했던 분들이나 PD분들은 이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팝송을 들으면서 무슨 내용의 가사인지도 모르면서 흥얼거렸던 그런 시절을 추억하시는지요? 예, 그 당시는 이제 주로 테이프와 이제 LP를 많이 들었죠. 예, LP는 이제 비닐판이라서 이제 둥그런, 그런데 이제 바늘로 음악을 듣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바늘에 이게 살짝 닿는 면에서 조금씩은 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기분 좋은 잡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CD가 보급이 되면서 깨끗하고 맑은 음질이 나오게 되니까 LP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호불호가 갈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LP가 재생하던 음역대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CD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아마도 90년대 중반쯤에 있던 일입니다. 이름하여 PC통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삐삐 같은 그 팩스 집어넣는 같은 소리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던 세상이 연결되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각종 뭐 하이테크나 같은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지금 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 수단으로서 이제 삐삐가 있었습니다. 삐삐는 이제 어떤 이게 조그만 기계 안에 이제 누가 이제 전화를 했는지 그렇게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면 이제 불에 나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이제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음성 녹음 기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핸드폰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이제 CT폰이라고, 삐삐하고 지금의 핸드폰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기능을 가졌던 CT폰, 잘 터지지 않아서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 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제 가정용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운영체제로서 MS-DOS를 쓰다가 이제 윈도우로 바뀌면서 3.1, 윈도우 95, 윈도우 97, 윈도우 미까지 가는 동안에 PC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윈도우 7이 그 당시 아주 대히트를 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글자만을 서비스하던 영역에서 그림과 사진, 점차로 동영상까지 확대되는
그런 서비스가 확대되었죠. 그것은 상당한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윈도우의 발전과 함께 우리 손에 잡히는 핸드폰, 정확한 명칭은 뭐 셀룰러폰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는 핸드폰이란 말로 이제 굳어졌지만 대단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위성 안테나 같은 걸 꽂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의 상징이었던 이제 카폰이라고 하죠. 차에서 전화를 건다 이런 개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러움을 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이제 지나면서 누구나 이제 보급용으로 나오는 핸드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투박하고 무겁고 그랬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디자인의 발전은 상당히 놀라웠고요. 특히 음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P3를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일본이나 소위 말하는 애플과 같은 회사에 좀 더 그 기능을 확대하는 쪽에서 손들을 빼앗기면서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IT 강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유튜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기존의 테레비, 우리나라에는 이제 흑백 TV를 지나서 80년대 초반에 칼라 TV가 시작된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유튜브란 말은 당신이란 말에다가 브라운관의 테레비를 브라운관 튜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튜브가 이제 유튜브라 그것을 이제 합성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만드는 테레비, 브라운관 TV를 먼저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생각하기는 당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테레비 또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테레비 그런 뜻으로 아주 장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시대가 2005년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를 이제 구글이 인수하면서부터 아주 날개를 달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명한 사람들, 지금 말로 셀레브리티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관심 있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의 성장은 실로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0년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유튜브 시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영상을 올리시는 소위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일부 좀 나눠받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10만 명이 좀 못 됩니다. 물론 1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단적인 예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분이 그저 한 5만 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부터 시작해서 뭐 100만 명이 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유튜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테레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테레비 브라운관 TV, 뭐 80년대 초반 칼라 TV를 거쳐서 요즘은 뭐 OLED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 LG와 같은 메이커들은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한번 볼까요? 기존의 공중파나 종편에서 송출하는 그런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청자하고 한 방향으로 국한되는 일방적으로 주는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주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갈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것은 안 되나?
이런 이제 단순한 질문서부터 시작한 것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소위 말씀드려 1인 방송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러나는 넓은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국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고 더 넓고 그리고 깊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청자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생각보다는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텔레비가 죽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은 공중파를 포함한 텔레비와 유튜브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골라서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를 본다고 텔레비 방송국이 돈을 주진 않습니다. 반면에 유튜브는 자기들이 정한 일정한 기준이 되면 광고 수익을 좀 나눠주는 독특한 영업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튜브를 만들겠다는 제작 동기를 유발해서 유튜브에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의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기준은 구독자는 10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 시간은 4000시간 이상이 되면은 광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돈을 버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변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도 인터넷을 포함하는 이런 무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이른바 선진국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유튜브 계정은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뭘 하나 찍어서라도 업로드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에게 유튜브란 다락방에 숨겨놓은 꿀단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가족들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소위 말하면 제가 영상 일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몇 년 며칠에 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가족이나 앞으로 태어난 저희 후손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때 저런 거를 한번 했었구나. 그러면 혹시 저를 기억하실 때는 그 영상을 틀어보면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저는 유튜브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들면 뭔가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제일 서럽다고 하는데, 잊혀지는 거를 조금 늦추고 그리고 조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소위 말하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공감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